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네 번째 시간이고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최대한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좀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무리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식을 써보면요. a가 1이면 이건 지우고 써야겠네요. a가 1이 되는 경우라면 식의 모양이 y는 루트 x예요. 두 번째 건 y는 루트 2x죠. 세 번째는 y는 루트 3x예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a 값이 양의 방향으로 점점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x축에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축에서 멀어진다.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점점 멀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 하나씩 식을 써보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두 번째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 세 번째는 y는 루트 마이너스 3x예요. 이때도 a 값이 음의 방향으로 커져가면 점점 x축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그냥 통칭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x축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 x축에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죠. 근데 이전 시간에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형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봤었는가 하면 지금 금방 본 건 y는 루트 ax의 형태인데 이렇게 생긴 모양도 봤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모양. 이것도 봤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던 y는 루트 ax랑 y는 루트 마이너스 ax는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었죠? 이렇게 두 함수는 이렇게 둘은 x값은 그대로인데 y값이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이 둘은 x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는 그래프들이 대칭이동된 형태가 돼요. 대칭이동된 형태.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대칭이동이 되었을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y는 ax를 대칭이동합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그래프예요. 또 하나 a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겠죠. a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루트 3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x가 요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쪽도 생각할 수 있겠죠. 나머지 하나.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 그리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 이렇게 돼요. 이 좌우 방향은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의 이 방향은 이 둘은 y축 대칭이고요. 아래 위쪽은 x축 대칭이고 1, 4분면과 3, 4분면 쪽으로 건너가는 이 방향은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수들이 생성이 된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모두 다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y는 루트 ax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이면 a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정의역이 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그럼 치역도 또한 1, 4분면 쪽의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크거나 같은 범위가 치역이더라. 두 번째, a가 음수가 되면 이번에 a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2, 4분면 쪽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따라서 정의역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런데 2, 4분면 쪽이면 y값은 양수이거나 양수죠. 원점은 항상 포함이 되니까 등호까지 해서 치역은 역시 위쪽과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 함수 y는 a분의 1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게 왜 대칭일까요? 이렇게 되죠. ay는 x제곱, a는 0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찾아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y가 되잖아요. 그런데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y 값도 a의 부호에 따라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죠.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이건 a가 양수일 때 앞쪽은 뒤쪽은 a가 음수일 때.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찾게 되면 요 부호가 사라지게 돼요. 이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그런 다음 역함수의 모양이 y는 루트 a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역함수를 찾은 거다. 그래서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y는 x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세 번째,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자, 지금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루트 ax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1번, 2번, 3번.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칭이동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문제 5번도 한번 풀어보고요. 문제 5번을 풀다 보면 이 위에서 봤던 이 1번 내용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이에요. 우리가 앞서 무리함수 y는 루트 ax에 대해서 다뤘는데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뭔가 하면 이 모양이에요. y는 루트 a 곱하기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랑 y는 루트 ax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죠? 이 둘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기본이 되는 형태의 함수를 보고 이 함수를 가지고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아래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는 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가 하면 포물선에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 점 있죠.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불렀던 것. 지금 이 역함수에서도 꼭지점이 y는 루트 ax의 경우는 0,0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그려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된 그래프도 마찬가지 이 꼭지점에서부터 해서 평행이동 시킨 거다 뻗어나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무리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꼭지점이 어느 위치냐예요. 근데 이 꼭지점 위치를 보면 0,0을 평행이동했으니까 위에서 봤던 x는 p, y는 q, 즉 p, q가 바로 꼭지점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유리함수에서는 이 점을 등호로 바꿔서 x는 p, y는 q가 점근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무리함수에서는 이 평행이동된 p와 q가 바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시작점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거 꼭지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프도 해석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 다음과 같이 정의역과 치역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a가 양수라면 x-p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니까 x는 p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치역은 앞쪽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 이만큼 부분이 말입니다. q가 최소값이 되죠. 즉 y는 q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로 정해집니다. a가 음수이면 부호가 이제 반대가 되겠죠. x-p가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때는 정의역이 p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그렇지만 이 제곱근 부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니까 치역은 위쪽과 똑같다는 것. 이건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용들을 암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건 잊혀져 버리고요. 외우기도 힘듭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선 반드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간이 기억을 할 때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걸 적용을 하고 뭐 이런 단계로 가잖아요. 지금 이제 이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y는 루트 x-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세요. 이동되기 전 상태의 함수는 y는 루트 x였을 겁니다.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 즉 꼭지점은 좌표가 1,3이 될 거예요. 1,3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거다. 그 다음 그래프의 형태는 y는 루트 x의 형태를 따라가겠죠. 그대로 1,4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주면 됩니다.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이죠. 치역은 3보다 더 크거나 같은 영역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자, 수식으로 써둔 겁니다. 문제 6번 마찬가지 그래프 그려보고요.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무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 y는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의 그래프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고쳐주면 된다. 그럼 뭐만 고치면 되는가 하면 이 제곱근 안쪽 ax 더하기 b를 a를 공통인수로 해서 묶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곱하기 x 더하기 a분의 b로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평행이동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예제 2번은 앞서 봤던 예제 1번이랑 거의 유사하죠. 형태상으로. 자, 어떻게 되는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식을 2x-6을요. 2를 공통인수로 가져오면 2 곱하기 x-3 더하기 2입니다. 그럼 원래 형태의 식은 y는 루트 2x였을 거예요. 이걸 평행이동했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3,2가 되죠. 여기 보다시피 3,2에서 출발을 한다. 두 번째, y는 루트 2x의 함수는 이건 1,4분면 쪽으로 뻗어가겠네요. 이렇게 뻗어나갈 거다. 1,4분면 쪽으로. 따라서 정의역은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고요. 치역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건 조금만 연습을 해보면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함수들도 다 한번 해보세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이제 플러스로 바꿔줘야겠네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느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고 그 모양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이 내용의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좀 편할 겁니다. 문제 7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영양 기르기를 할 거예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 y는 루트 x-1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공학적 도구의 입력창에 y는 이 sqrt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퀘어 루트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글창에서도 수식창에 sqrt라고 치면은 이제 제곱근 형태가 나와요. 스퀘어 루트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sqrt 괄호 x-1 플러스 2라고 쓰면 위에서 봤던 이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뭐 a 값과 b 값과 c 값 이런 것들 찾아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마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래프 그림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 특별한 로그인 없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줄 겁니다. 한번 좀 찾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형태들을 그 ABC 값을 한 번씩 조정을 해 보면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학습해야 되는 10학년 과정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김효준 선생님하고 계속 문제를 앞쪽부터 차례대로 풀어오고 있죠. 그것과 별도로 이번 단원에 대해서도 지난번 네 번째 단원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좀 제공을 할까 해요. 나눠준 문제를 가지고 이 다섯 번째 단원도 열심히 같이 한번 또 공부를 해봅시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조금 더 까다로운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루다 보면 현재까지 했던 내용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올 한 해 했던 내용들은 겨울방학을 넘기지 말고요. 가능하면 이번 학기에 끝내주면 좋고 아니면 겨울방학 때까지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이과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연이공 과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인문과정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경우도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들어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수학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